예,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금요일 같잖아요. 상승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조금 또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주말 부담, 연휴 부담이 좀 시장에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뭐 늘 시장 지금 지수보다는 우리가 섹터나 종목에 훨씬 관심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슈들이 많죠. 또 네. 뭐 잘 가던 종목들도 뚝뚝 사실은 뭐 주가 변동폭도 큰데요. 오늘은 바이오군요. 두 기업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하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두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이야 뭐 제목을 잘 달았네요. 전통적인 제약 강자이고 ABL 바이오는 네, 또 떠오르는 네, 신흥 바이오텍이죠. 바이오주들이 오늘 사실은 알테오젠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 이런 게 있어서 심리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바이오가 오늘 예, 강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인가요? 예. 그게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9월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도 제약주다 보니 사실 강세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좀 특이 케이스다 보니까 좀 따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주 자체는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봤었을 때 지금 섹터 전망부터 조금 봐보자면 주가 이런 흐름 이런 걸 떠나서 바이오 제약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가 조금 있으면 만료가 되는 네.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블록버스터급 약품들이 향후 5년 내에 있어서 이제 한 3천억 달러 정도. 하나 기준으로 한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13조 원 정도의 매출 감소가 특허 만료로 인해서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 새로운 신약을 발굴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약품의 제형을 변경해서 특허를 연장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네.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가는 방향은 플랫폼 바이오가 좀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적어도 트럼프 2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도 있고 고유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예.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신약을 직접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네. 통해서 매출을 간접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것이 관세에서도 영향이 덜하고 약가 인하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럼 종목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한미약품은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 강자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의 그 분위기나 포커스에는 잘 맞지는 않는 거네요. 뭐 일단 한미약품 자체도 R&D나 이런 쪽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은 전통 강자다 보니까 약품을 실제로 직접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매출 물량이 여전히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매출이 변동이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본 의약품보다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영양이라 다 이제 사실은 뭐 신약 개발 쪽 모멘텀이 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뭐 기존에 있었던 약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내수약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을 했는데 이번 분기 매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한미약품의 이제 중국 쪽 지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영업이익이 북경 한미 쪽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 감소를 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집중돼서 나오고 있는 매출 같은 경우는 기침약이다 보니까 가을, 겨울 쪽에 매출이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서 3, 4분기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뭐 지금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일단은 바이오 섹터 흐름 자체가 플랫폼 바이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센티 자체에서 봤었을 때는 밀리는 감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매수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텍들이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ABL 바이오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ABL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은 7% 급등인데 뭐 이건 실적 기대감인가요? 네, 일단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어요. 78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연내 매출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334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반기 매출이 작년 연내 매출, 연 전체 매출의 2배를 넘어선 거죠. 제가 봤었을 땐 여기서 봤었을 때도 플랫폼 수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계약건 같은 경우에는 GSK의 4.1조 원짜리 BBB 셔틀,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는 플랫폼이 지금 ABL 바이오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잖아요.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고 복수의 기업에다가 이렇게 BBB 셔틀을 라이센스 아웃하고 있는 그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유일무이하고 있습니다.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모와 지금 ABL 바이오밖에 없으니까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뭐 하고요? 지금 네. 여기 ABL 바이오 전에 상가모입니다. 상가모. ABL 바이오와 네. 상가모. 2개가 지금 이제 플랫폼 네. 기준에서 봤을 때 네. BBB 셔틀을 글로벌 빅파마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네. 2개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었을 때는 기술 경쟁력으로 봤었을 때도 글로벌리 지금 거의 2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강호? 상가모입니다. 아, 그거는 상장기업 아니에요, 국내?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 죄송해요. 잘 못 듣던 이름이라 귀에 안 들려서.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근데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단계 좀 올랐잖아요. 네. 전략은요, 뭐 관심 있더라도. 뭐 네. 지금 충분히 네.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담도암도 네.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네.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오버행 물량이 7월 28일에 다 풀렸어요. 1,400억 원 정도 규모였고 이제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해가지고 추가 상장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나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게 업턴을 한 상황이라서 여전히 뭐 오버행 리스크까지 돌파하고 잘 가고 있다. 순항 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결국은 이제, 바이오는 바이오텍들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볼 거냐 이건인데요. ABL 바이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 예,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이어서 유망주는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예. 네. 뭐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상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2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뭐 적어졌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증권사랑 메리츠 증권과 네. 메리츠 화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잖아요. 이제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험사 자체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 손익에서 나오는 그 손실을 투자 그 손익에서 메꿔 나갈 정도로 굉장히 선방을 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대금도 그렇지만 일단 메리츠 증권 자체가 뭐 주식시장의 그 강세장 약세장에 따라서 실적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그 베타 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메리츠 금융 지주 자체가 포트폴리오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또 금융지주 차원에서 봤었을 때 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경영진의 마인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연이익의 한 50%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상반기만 해도 이미 5천억 원짜리 규모의 그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금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부분이다. 그런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못 갔느냐? 사실은 뭐 KB금융이나 금융주들, 은행주들 엄청 갈 때 메리츠는 계속 못 갔거든요. 예. 홈플러스 때문에 사실 발목이 좀 잡힌 요인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돼 가는 거예요. 가격은 제시는 안 하시나요? 목표가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의 네. 컨센서스 평균치로 봤었을 때는 한 14만 원 정도를 네. 목표치로 보고 있고 뭐 손절가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홈플러스 관련된 부분들도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건 맞지만 실적 자체가 나쁜 네. 것도 아니었고 보험과 증권도 충분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망주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